비상계엄 수사 상황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어떻게 회동이 이루어졌나요? 네. 경찰과 공수처, 대통령 경호처의 이제 3자 회동은 경찰 측의 유혈 사태를 막자면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경호처가 수락해서 회의가 열렸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끝을 냈는데요. 예. 공조수사본부는 회동이 끝나고 경호처에 안전하고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면서 경호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평화적 영장 집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오갔고 어떤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먼저 회동을 제안한 건 경호처 안에 온건파에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적 체포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공수처는 이번에 3자 회동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계획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냈었는데요. 그렇다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이 진행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오늘 3자 회동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자 공수처는 전면 재검토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측과의 집행계획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돼 사실상 마무리 단계인 시점에서 영장 집행 계획을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오늘 회동에서 확인한 경호처 입장이 영장 집행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도 추가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이렇게 답했는데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서 경찰이 먼저 회동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뭐 평화적인 체포 명분도 쌓고 그리고 뭐 경호처 내부를 흔들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네, 대통령 경호처가 내부 단속에 나섰지만 정치권과 언론 제보를 통해서 사실상 통제력을 상실해가는 모양새입니다. 경호처는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호처와 경찰, 공수처는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를 진행했다면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 시 어떠한 경우에도 이제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이제 어떤 상황인지 다만 이제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서 이제 특정 경비지구,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 국가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취입을 위해서 이제 반드시 사전 책임자 승낙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오늘 그 명분 쌓기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경찰이 체포영장을 방해하면 형사를 처벌하고 지휘부의 불법 명령을 거부하는 직원을 선처하겠다는 것도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분열을 유도하고 동시에 이제 회유하는 전략을 펴고 있는데요. 네. 경찰이 경호처 내분을 심화시키면서 체포영장 집행을 원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경호처 지휘부 5명,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했는데 김신 가족부장의 입건 사실을 알린 건 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2급 공무원인 본부장 이상급만 소환 통보 사실을 알렸는데 3급인 부장급까지 알린 건 경호처 내부 분열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는 경찰과 공수처 입장에서는 경호처 내 분열이 극대화하는 시기에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지금 평화적인 영장 집행을 강조하면서 계획대로 대통령에 대한 2차 영장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경호처는 내부에서 정보가 새는 듯한 모습도 있으면서 좀 내부에 동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을 냈죠? 네, 경호처는 일단 체포영장 집행 시에 어떠한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대통령 관저를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 특정 경비지구는 경호구역이자 국가보안시설, 국가중요시설이거든요. 반드시 책임자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사전 승인 없이 강제로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후 불법적 집행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기존 경호 업무 매뉴얼대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경찰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네. 2차 체포영장 집행 시기도 계속해서 관심입니다. 이르면 뭐 내일 새벽에 시도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내일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네, 시간까지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5시가 유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영장 집행을 위한 모든 환경이 무르익었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제 경호처의 강경파로 알려진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의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고요. 네. 경찰이 공수처와 경호처를 불러서 3차 회동을 하면서 경호처의 영장 집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경호처 내부의 분열이 극대화하는 상황, 경찰이 대규모 형사 기동대 등을 투입하기 위한 준비까지 마쳤기 때문인데요. 공수처와 경찰은 이르면 내일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이제 경찰은 관저 내부로 진입해서 우선 김성훈 차장을 체포해서 경호처 지휘 체계를 흔들고요. 수색을 통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형사가 1,000명 정도 동원되는 대규모 작전인 만큼 작전 계획을 하달하면서 일정 변동이 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경찰은 수도권 4개 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동원 대상 소집과 준비를 제시했습니다. 통상 경찰은 대규모 체포작전 개시 24시간 전쯤에 이제 각자 역할 등 필요한 사항을 전파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에 대한 영장 재집행에 나서면 대통령 관저 외곽을 경비하는 국방부 소속 55경비단이 출입을 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의 외곽을 경비하는 55경비단으로부터 네.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관저 출입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후에 수도방위 사령부 예하 55경비단의 공수처 인력과 국가수사본부 소속 수사관,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의 출입을 요청해서 허가 회신을 받은 겁니다. 공수처는 똑같은 이제 그 공문을 대통령 경호처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경호처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관저 내 외곽 경호를 맡은 경찰 소속 101, 202 경비단 군 소속 55경비단은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김성훈 경호처장 대행이 이끄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 500여 명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만약에 내일 체포영장 재집행이 실제 예상대로 이뤄진다면 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찰과 공수처 그리고 경호처가 3자 회동을 했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죠. 네. 경찰과 공수처는 기존 계획대로 영장 집행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한 만큼 국가기관 사이의 충돌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은 인명피해나 유혈 사태 없는 영장을 집행하겠다는 것을 최우선하겠다 이렇게 밝혔지만요. 대통령 경호처 저지 등에 가로막힐 경우에는 최장 2일에서 3일, 2박 3일에 걸친 체포 작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총은 안 되더라도 칼이라도 휴대해 무조건 막으라고 했다는 야권 주장까지 나오면서 경찰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및 수색조 그리고 경호처 제압조로 인력을 나눠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그리고 또 오늘 경찰이 수도권 광역수단 책임자들을 불러서 3차 회의를 진행했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네, 앞서 2차례 회의가 이루어졌고요. 오늘 이제 3차 회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 북부 등 수도권 4개 경찰청 소속 형사기동대장과 마약범죄수사대장 등 총경급 간부들을 소집했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회의는 한 2시간 정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는 공수처 부장급 검사와 평검사 등 5명가량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장 집행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가 이루어진 한남동 관저에 진입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논의한 겁니다. 특히 집행 저지를 시도하는 경호처 요원에 대한 진압, 관저 수색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네, 이번엔 경호처 지휘부 수사 상황도 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신 가족부장 경찰 소환에 불응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그럼 조사를 받은 간부가 온건파 2명인 건가요? 네, 5명 가운데 2명입니다. 이제 윤 대통령 체포 시도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대통령 경호처 김신 가족부장 경찰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가족부장은 이제 그 가족들 인근에서 지근 거리에서 경호를 하는 인물입니다. 네.
이제 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함께 사실 경호처의 강경파로 꼽히는 인물이거든요. 경찰은 김 부장에게 다시 이제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김 부장을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 간부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온건파로 알려진 박종준 전 경호처장, 이진아 경호처 경비안전부장은 조사에 응했습니다. 하지만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 출석 요구에 3차례씩 불응했습니다. 네. 경찰은 영장 집행 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먼저 나설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지금 임박해 오자 대국민 호소문을 냈어요. 이 호소문 내용에 지금 윤 대통령의 처지가 사자성어로 고성낙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직무가 아무리 중지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 원수이고 최고 헌법기관인 윤 대통령을 마치 남미의 마약 깽단 다루듯 몰아붙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과 공수처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아니면 방문 조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협조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을 호도하는 정파적 선동과 수사기관의 포갑 그리고 포갑으로 인해서 자연인 윤석열의 입을 틀어막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경찰과 경호처 사이에 충돌 가능성으로 국가기관과 기관이 충돌하면 중재할 수도 조정할 수도 없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향해서도 지금 이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행정부 수반을 맡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경호처 최권한대행의 지침과 지휘를 따라야 한다고도 이제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정진석 실장의 입장문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또 다른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이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예, 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대국민 호소문 내용에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윤 변호사는 정 실장의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 지금 상의되거나 이제 미리 검토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 실장의 호소문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제안한 제3의 장소 조사나 방문 조사 등에 관해서는 미리 상의된 게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정 실장 측 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조사 자체를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단의 기존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로 보입니다. 윤갑근 변호사는 정 실장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으니 충돌을 피하자는 마음에서 절박한 심정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낸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자진 출석할 가능성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예, 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따른 신변 안전 우려 등으로 불출석하면서 4분 만에 첫 변론 기일이 끝났다고요? 네,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을 열었지만 양쪽 당사자와 대리인들 출석 여부만 확인한 뒤에 재판을 종료했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서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고지했습니다. 오늘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불출석으로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은 4분 만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의 이유로 불출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은 오늘 16일 목요일이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오늘 또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나요? 네,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어제 접수된 윤석열 대통령 측
이제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정 재판관을 제외한 7명의 이제 헌법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을 밝혔고 결정문을 오전에 이제 송달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심판정에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문대행은 5차 변론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과 관련해서도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을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 대통령 측에서는 반발했을 것 같은데요. 법리에도 공정에도 또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를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 윤곽근 변호사는요, 탄핵 심판 첫 변론을 마친 뒤에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유 없이 기피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양식 있는 재판부이고 양식 있는 재판관이라면 스스로 회피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정계선 재판관이 스스로 재판에서 빠지도록 회피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이미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린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이게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윤곽근 변호사는 헌재가 한꺼번에 5번째 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편법적으로 기일을 5차례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 비상사태에 준하는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지 묻는 질문에는 대통령이 판단하는 상황과 일반인이 판단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며 재판에서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변론 기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첫 변론 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백종규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